안녕하세요. 풍수학계론 7주차 용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주차는 96쪽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부터 122쪽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96쪽 여러분들의 책에 있는 용의 귀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용의 귀천. 용의 귀천이라는 것은 인간이나 동물에게도 족보가 있어 명분 여부를 따지듯이 산에도 족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자생수는 규모하게 서로 비슷하게 닮는 거죠. 생자생순이라는 게 이제 부모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간. 부모 자식과는 비슷하게 규모하게 서로 닮지요. 이제 용격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조중에 용발한 자는 반드시 귀하다고 했듯이 조종의 용이, 그러니까 조종은 나의 어떻게 해요, 부모가 되는 나의 조상이 되는 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종산의 용의 기운이 바라면 바라게 된다는 자는 자손이 반드시 귀하다겠듯이 부모 조고가 형기하고 명문가라면 자손의 선대를 담을 수밖에 없는 것과 이제 같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귀한 용은 조종의 발맥부터 아주 수려하고 헌황하고 준이하고 행도가 정당하고 지각이 아름답고 호룡사가 바로 옆에서 지척에서 아주 또 따라오는 게 정답게 따라오며 반드시 본신용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이어져 조종으로부터 본래의 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본신용이에요. 본신용은 정출맥이라는 게 가운데로 출맥된 것이 기복위하다. 기복이라는 것은 위아래죠. 위아래를 기복이라고 하죠. 위라는 것은 옆으로 흔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천안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천안용이라서는 조중이 비록 이제 조종산이 있지만은 출맥, 거기서 나오는 갈라나는 용맥 자체가 어떻게 한쪽으로 그냥 치우쳐서 갈라내려오고 비스듬히 꺼져서 갈라나오고 별로 힘없이 갈라나오고 뭐 이런 거지요. 예, 그리고 또 그 용이 이제 진행을 할 때 호종이 없어요. 그것을 호위해주는 산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천룡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예, 예.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좋은 우리가 이제 용이라는 것은 출발부터가 이제 아주 좋아야지요. 출발부터가 수려하고 출발부터가 아주 그냥 기세당당한 그런 산을 이제 조종산으로 갖고 있는 게 좋다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용에도 어떻게 해요? 아주 귀천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용의 귀천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저 멀리 조종산에서부터 용맥이 가운데를 타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좌우가 막 이렇게 쌓아지고 있죠. 한 겹, 두 겹, 세 겹이 이렇게 싼 모습. 이런 모습이 이제 기룡이죠. 근데 천룡은 뭐예요? 저 뒤서부터 용맥이 어떻게 해요? 뭐 분신령이 오고 있는데 좌우에 있는 산들이 그냥 옆으로 그냥 다 흩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것을 우리는 천룡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에도 귀가 있고 천이 있다. 이제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이제 보는 거죠. 큰 틀에서 98표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쪽. 용의 여기라는 것은 남아있는 기운을 여기라고 하는 거죠. 용의. 그러니까 용이 결렬을 해요. 그러니까 용이 결렬했다는 것은 혀를 만드는 거죠. 예, 혀를 만들고 남은 힘이 또 있어서 이것이 얼마간 또 진행을 하다가 다시 혈주위로 돌아와서 다시 혀를 다시 감싸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용의 역이라고 합니다. 백죽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백죽 하면 이제 다음 페이지인데, 백죽에 보면 방수열이라고 있어요. 방수열. 방수열하는데, 이 방자는 덩쿨방자예요. 예, 인동덩쿨방. 덩쿨처럼 이렇게 휘감는 거. 예, 이제 이게 방수열하고 좀 비슷한 얘기예요. 예, 한 방수열 한번 용의 여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진용이 결혈하고 남아있는 여기가 다시 돌아와 만든 혀를 말한다. 발붓과 영양의 차이가 분명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발붓과 영양의 차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흔히 얘기하는 용의 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산에서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결례를 이렇게 했는데, 내려와서 결례했는데, 이게 힘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감싸주는 것을 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감싸주는 것. 또 아니면 또 여기에서 또 힘이 나와서 이렇게 감싸주는 것. 이걸 역이라게. 혀를 감싸주는 거죠. 혀를. 예, 혀를. 이렇게 감싸주게 되면 어떻게 이쪽 부분에서는 이게 감지 않고 이쪽 부분 한쪽만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만 가만히 있어도 여기서 이렇게 감았기 때문에 아주 바람이 들어오지 않겠지요. 이런 것은 이제 우리게 용의 역이라고 해요. 또한 용의 또 여기가 또 어떻게 했냐면 아주 큰 용이 또 있어요. 있는데 얘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결례를 했어요. 근데 힘이 있어서 얘가 또 이렇게 계속 나가서 또 이런 걸 만들어서 또, 또 이렇게 또 혀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용의 역이에요. 용의 역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부분 때문에 대륙은 이미 결혈한 후에도 여기가 남아 줄줄이 진행하는 중에도 또 소열을 만들 수 있다. 예,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예, 나오죠. 옆에 그림을 보면요, 주문공 조지도 해서 주자 고조모의 이제 묘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이게 그림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뭐 얼마나 뭐 참 정확한가를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예, 하여튼 제가 뭐 주자의 고주모 묘를 해서 이게 이제 인자수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여기다 그림을 봤으니까 주자의 고주물가 인자수지에 나와 있다. 뭐 이런 것 정도 한번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 99쪽에 보면 1, 2, 3, 4, 5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맥이 궁하면, 맥이 닿으면 기가 흩어지고, 또 호가, 호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쥐를 호위하는 거예요. 호위가 혀를 감싸지 못하고, 또 바람을 타고, 또 물에 침범이 있고, 예, 또, 또 국면 명당이, 그러니까 국면 명당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널따란 땅이 아주 너무나 넓어요. 그래서 모으지 못하고, 예, 또 수기가 받아들이는 기운이 성하지 못하고 후탁이 무력하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을 온전히 길수를 못해요. 그리고 후탁이 무력하다는 것은 홀로 그냥 서 있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홀로 서 있는 것을. 이제 이 얘기가 바로 뭐냐면 용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위에서 감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위에서 감싸주면
이런 얘기가 없지요. 예, 예. 첫 번에 이제 1번에 맥궁하면 기가 흩어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맥이 기하면 기가 흩어지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예, 예. 그냥 맥이 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딱 끝나고 거기서부터 아무런 가지를, 예, 또 가지룡을 보낼 수가 없어요. 예. 호가 혀를 감싸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자천용 500호에 흠이 있어요. 자천용 500호가. 예. 혀를 감싸지 않고 흠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명당이 넓어서 모으지 못하다는 얘기는 전면이, 그러니까 혀를 앞에 있는 전면의 땅이 너무 광대하게 크기만 해요. 예, 이럴 때, 예, 너무 광대하게. 좀 균일하게, 좀 적당한 넓이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의미할 수 있습니다. 100페이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100페이지 넘어가고, 101페이지도 넘어가고, 예, 104페이지.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이제 오성 치강이라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오성 치강. 오성이면 뭐를 오성이죠? 목화토 금성을 우리가 오성이죠. 금성, 목성, 토성, 수성, 화성. 이것을 이제 오성이라고 해요. 이 치라는 것은 모일치예요. 모일치. 강이라는 것은 어떻게는 해석하다, 풀이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5개의 산봉우리가 모여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해설한 것이 오성치강이라고 할 수가 있지. 오성치강. 예. 오성치강, 목성, 화성, 금성, 토성, 수성의 성신이 한 곳에 집약되어 있는 모습을 정면에서 보고 판단한 거예요. 정면에서 보고 판단한 거예요. 자, 책에 보면 104페이지에요. 오성치강이란, 목화토 금수 성신이 모두 모여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오성이 모두 있으니 목생화, 화생토, 오성이 모두 있으니 목생화, 화생토,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상생이 돼갖고 막힘이 없어요. 예, 막힘이 없이 아주 좋은 거죠. 예, 아주 좋은 거예요. 예. 대개 이런 오성치강은 조산이라는 것은 조중이 되는 산이에요. 예, 끝부분이 아니라 아주 조중이 되는 산. 대체적으로 이제 높습니다. 조산에서 이제 볼 수 있고 엄숙하고 수려함을 우뚝물칩니다. 오성이 치강된 것은 생하거나 극한 것을 불론하고 아주 크게 좋은 땅을 많이 맺게 돼요. 예. 대체적으로 여기 조산에서 있을까 소조산에 있는 것들이 복렵이 긴첩이 돼서 좋지요. 조종보다도 이 뒤에 이미 조중이 딱 이렇게 있는데 이 조종부터 이렇게 내려왔어. 이게 소주가 돼요. 이게 소주가 되는 형국인데 이런 데서 이제 막 내려온 산들이 막 오성치강을 막 이루어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소주산 조조보다도 소주산에 이제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성현 아주 극기하는 벼슬아치 왕우장성의 혈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자 104페이지 1번 오성치강 볼 수가 있어요. 오성치강의 모습을 보세요. 맨 뒤에는 삐죽삐죽한 화성이 있지요. 가운데는 토성이 있지요. 화생토.
토성의 좌측에는 금성이 있고, 토생금, 토성의 우측에는 목성이 있어요. 이거 뾰족하게 했는데, 이 목성을 여기서 그림은 이렇게 그렸네요. 실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게 아니라 위에를 좀 이렇게 둥그렇게 그려야죠. 여러분들 이렇게 둥그렇게 좀 고쳐놓으세요. 좀 둥그렇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뾰족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둥그렇게 형태를 이렇게 고쳐놓으세요. 이거 뾰족한 화체고요. 목체는 어떻게 이런 형국을 가져요. 둥그렇게 위에 부분이 둥그런 형태죠. 뾰족하지 않고 밑에는 아주 뾰족뾰족한 산이 아주 울망졸망하게 있죠. 수채. 이걸 우성 치강도라고 합니다. 어디 가서 보면 되냐면요. 충북 괴산이라는 곳을 가면요. 우암 송시열 선생의 묘가 있습니다. 그 뒤편에 거기 이제 우암 송시열 선생의 사당이 있는 뒤편 산을 올라가 보면 이런 오성 취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성 취강도. 우암 송시열 하면 이제 당대 아주 그냥 날렸던 분이지요. 뭐 대단했지요. 예. 얼마나 대단했냐면 나중에 임금한테 서약을 받았는데 부자탕 한 그릇 먹고도 안 된다고 한 그릇 더 먹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나이가 8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정도 되는 분이. 예. 그 대비를 향해서 그게 무슨 대비입니까? 그때가. 그 대비를 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다가 감히 신하가 뭐요? 암탉이면 집안이 망한다. 그렇게 써버렸어요. 대비가 너무나 나서지 말라는 얘기죠. 예, 예. 아주 뭐 대단했던 이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실제는 이제 충북 괴산이 이분의 묘가 아니라 이분은 그냥 부감차시까지 당했던 분이죠. 이장을 해왔답니다. 경기도 쪽에 있었나? 그것을 후손들이 충북 괴산으로 이제 이장을 했어요. 이장한 곳이 곳이 가보니까 오성치강의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105페이지 보면 오성귀원이라는 게 있어요. 오성치강 말고 오성귀원이라는 게 있어요. 오성귀원. 오성귀원. 목성, 화성, 금성, 토성, 수성의 성신이 한 곳에 집약되어 있는 모습을 위에서 내려보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역8K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예.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정중앙에는 토, 중앙에는 토, 위에는 화, 예. 좌에는 금, 위에는 목, 예. 이런 형태로 갖고 있죠. 예. 밑에는 수, 이런 형태로. 예. 지극히 귀격이라고 합니다. 우선 기원들은 예. 지극히 귀격이어서 오기조원, 오성병전이라고도 얘기를 또 한답니다. 오기조원, 오성병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열이로 지정한 일이 많아요. 금열이라는 것은 어떻게 금지된 산소 쓰는 것을 금지한 곳이에요. 산소 쓰는 것을 금지해요. 임금이 난다고 해서 쓰지를 못하게 했다는 얘기죠. 금열로 지정한 일이 많아요. 이루는 천상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루는 천성에 응하고 아래로는 방위에 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래로는 방위에 합한 것이다. 위에는 천성에 응하고 아래로는 방위에 합한 것이다. 성현과 왕우장성과 아주 극기인과 아주 신통한 신동장원이 나온다. 그래서 주문공에 이제
주문공의 조지가 이러다라고 나와 있어요. 주문공의 조지가 여러분들 98속 주자의 주제 고시조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오기 좋으니까 위에서 보니까 뾰족한 것들이 있고 좀 비슷하네요. 밑에는 좀 그렇고 뭐 조금 비슷하기도 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렇다라고 저 얘기를 저 풍수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위에서 본 모습. 그러니까 위에서 본 모습 보기 때문에 사실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보다 더 높은 산, 아주 높은 산에서 내려다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높은 산에서. 높은 산에서 내려다 본 모습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요. 이거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주자의 고조보면은 높은 데서 보고 그린 거지요. 이렇게. 오성 치강도는 높은 곳에서 본 게 아니라 전면에서 보고, 저 104페이지 오성 치강도는 전면에서 봐서 판단이 된 건데, 이거는 아주 높은 데서 밑으로 보고, 정말해서 평면도를 찍은 거죠. 그래서 아주 판단하기가 극히 힘듭니다. 저도 풍수를 하면서 이거는 참 보기가 힘들고 본 적이 극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중에 산에 올라가 보면 위에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 봐야 되는데 막 숲이 우거지고 해서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높은 산, 즉 흔히 얘기하면 소백산, 문장대, 계룡산, 장군봉, 우리 많잖아요. 지리산, 그런 봉우리에서 이제 밑을 내려다 본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산에 가서 또 그런 거를 또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고, 어쨌든 간에 우선 기원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산에 생긴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보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3번의 연주 제3격에서 연주는 어떻게 해요? 그걸 매달아 놓은 거지요. 저 보석을 매달아. 이게 주가 이게 보석주니까 구슬주니까 구슬이 매달려 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이 연주격, 연주격을 이제 성신이 산이 위나 아래에서 상하좌우로 목화, 토, 금, 수성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이룬 거예요. 또 이와 반대로 또 위에서 토, 목, 금, 화, 수. 그러니까 위에서 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상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있고, 또 반대로 위에서부터 토에서 목극토지요. 또 목에서 금, 금극목이지요. 또 금에서 화극금이지요. 화에서 수극화로 연결된 것이 있어요. 연주격에는. 그 두 개의 형태가 있어요. 연결된 것이 있고, 또 아래에서부터 화, 금, 목, 토, 수성으로 또 반대로 연결된 것도 있고, 하지만은 전자는 어떻게 해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 금생수. 전자는 아주 길하고 귀한 형태의 연주격이고, 아주 후자는 극으로 가는 불길하고 천한 형태의 연주격으로 논할 우리가 가치가 없는 거지요. 105페이지를 위로부터 상생으로 오는 법이에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순하지요.
105페이지 아래에 있고 있습니다. 순하고 법도가 정연하다. 선주의 덕을 빛내고 흥하게 한다. 흥하게 한다. 그래서 연주 이제 처음에 정말 106페이지 밑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위에서부터 화생토, 토생금 우측으로 화생토, 토가 옆으로 우측으로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연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연주제 이제 3격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근데 연주제 3격이 아니라 실제로 이거 잘못 이게 지금 잘못 써져 있는 경우에요. 이제 이게 뭐냐면 연주제 3격이라는 것은 정말에서 하나 이 좋은 격이 3개를 의미해요. 좋은 격을 107페이지 한번 볼까요? 107페이지 밑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연주 제2격 107페이지 그림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위로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이제 좌측에서부터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걸 전주 제2격이라고 하지. 연주 제2격. 자, 연주 제3격은 어떻게 보면 위에서부터 그냥 반듯하게 연결되어 있죠. 107페이지 아래 길입니다.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아직은 보기 좋지요. 근데 이제 연주에 3가지 격이 있는데 연주에 3가지 격이 있어요. 3가지 격이 있는데 그 중에서 1격, 2격, 3격이 있는데 1격은 가장 좋은 거는 위에서부터 상생으로 내려오는 것다. 위에서부터 상생으로 내려온 것은 1격, 2격이네요. 제1격도 위에서부터 상생으로 측면에서 내려오고 제3격도 밑에부터 또 상생으로 가는 것들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날이 발전하여 어떻게 해요? 조선과 상전을 받들어 일으키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롭게 한다. 예. 자신이 대단한 일가라 조부의 이름을 빛나게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오성 연주는 목화토 금수의 오성이 구슬을 깬 것처럼 간격이 없이 연결되는 것을 얘기한다. 예. 근데 지금 여기에 106페이지 보면 연주제 삭격 아래부터 성격이다. 이래서 뭐 아래부터의 상승인데 이거 뭐 어떻게 반대로 돼 있어요. 금생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예에 있는 부분을 예에 있는 부분을 화살표를 반대로 좀 늘려야겠어요. 화살표를 반대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오성연지는 목화토 금수에 오성이 구슬을 낀 것처럼 간격이 없이 연결된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대개 오성 치강은 전후좌우의 이치와 간격에 상관없이 전후좌우의 이치와 간격에 상관이 없습니다. 간격에 상관이 없이 서로 모였음을 말합니다. 연주는 연수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니 그러니까 필히 생과극을 따져야 된다. 오성 치강에는 대소의 차이가 분명히 있으나 오성 연주는 대소는 논하지 않고 오로지 상생 상극만 논하는 거예요. 오성 치강은 아주 크고 작고 그것을 오성 치강대로 한번 가볼까요?
104페이지 그림 보니까 어제 크고 작고 크기가 거의 비슷비슷하지요. 우선 귀현도 크기가 산의 크기가 비슷비슷한데 우선 연주는 크고 작고를 논하지 않고 오로지 상생상고만 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주격에서 길한 거는 연주 제1격, 연주 제2격, 연주 제3격은 다 길한 겁니다. 다 길한 겁니다. 그래서 제1격, 2격, 3격은 귀하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갖고 계시면 되고 10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08페이지 108페이지 가장 위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것도 길한 거지. 예. 그래서 1, 2, 3, 4는 다 길한 거. 아까 여기서 연주제 합격 이거 제가 화살표면을 바꾸라겠죠. 예, 밑에부터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건 이제 길한 거예요. 근데 108페이지 이제 연주 제5격을 이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좀 곤란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이런 관계죠. 그게 관계죠. 연주 제5격은. 그래서 이건 불길하다. 반역이나 극부나 전상에는 전쟁에 나가서 상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서. 전상이라는 게 전쟁에 나서 상하거나 죽거나 이것을 전상이라고 하지요. 전주는 이제 극으로 내려오는 거죠. 산을 이은 것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반드시 무슨 뭐 욕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이제 잘 봐라. 연주 제6격 이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밑에서부터 화극금, 금극목, 목국토, 토국수 이거 역시 이제 불길한 거죠. 썩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극으로 이루어진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서 내려오든 밑에서 올라가든 극으로 이루어진 건 좋지 않다. 위에서 내려오든 밑에서 봤든 서로 상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산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산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1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16. 용의 배면. 용의 배면이에요. 용의 배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배. 뒷배지요. 배. 면. 앞면. 성신의 앞면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했습니다. 책에서는 용의 배면이에요. 모든 사물에는 앞뒤가 있어요. 사람도 짐승도 심지어 나무도 앞과 뒤가 있습니다. 나무에 앞과 뒤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기하네요. 나무에도 앞뒤가 있어요. 나무에도 앞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나 아니면 국도변에서 이제 나무를 심으시는 분을 보면요, 전면을 차가 지나가는 쪽에다 이렇게 심게 돼요. 나무에도 앞뒤가 있죠. 나뭇잎이 앞뒤가 있으니까 나무도 앞뒤가 있는 게 당연하지요. 나뭇잎이 앞뒤가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나무도 앞뒤가 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산도 앞과 뒤가 있어요. 모든 사물에 앞과 뒤가 있는데 풍수를 우리는 사유를 하면서 풍수하는 사람들은 자연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도 산도 앞과 뒤가 있어요. 어떤 게 앞이냐면요. 성신의 경사가 완만하고 성신의 경사가 완만하고 용맥이 넉넉해요. 용맥이 넓어요. 그리고 산이 수려해요.
그리고 보기에 편한 곳이 앞면이에요. 예. 그런데 어떤 게 후면이냐면요. 성신의 경사가 아주 급해요. 완만한 게 아니라 아주 막 그냥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용맥이 좁아요. 그러면서 용맥이 좁아요. 용맥이 좁고 험하고 이것이 후면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신에도 앞과 뒤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신의 앞면은 사람이 거주하고 조상의 유택으로 삼기에 아주 적당한 곳입니다. 예, 적당한 곳이에요. 한번 용의 배면을 하면 모든 사물에는 앞뒤가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나무도 앞뒤가 있는데 천지 조화의 식물인 산물인 용에 이르러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지요. 다만 보는 시각과 자세와 그날의 일기에 따라서 사실상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봤느냐? 예, 그 보는 시각이죠. 보는 자세예요. 위에서 봤느냐? 정면에서 봤냐? 측면에서 봤냐? 누워서 봤냐? 여기 또 그날의 일기, 날씨가 흐리면 잘 안 보일 테고 날씨가 뭐 어찌 맑으면 잘 보일 테고 뭐 이거죠. 그날의 일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유정하다는 얘기예요. 유정하다는 것은 그냥 보기에 험악하지 않은 거예요. 유정하고 온순한 것이 면이에요. 정면이고 무정하다는 것은 험악한 거예요. 네. 험악하고 성급하다는 것도 험악한 거지. 아주 산이 막 급히 내려온 거지. 성급한 쪽은 배라고 해요. 네. 산도 앞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산을 올라가든 전면을 타야 편하죠. 후면을 타면 이거는 거의 뭐 등반 수준이 되고 전면을 타면 등산이 되지. 예. 그래서 계룡산도 계룡산이 아니라 지리산도 유난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죠. 장소. 예. 그런 쪽이 다 전면이에요. 그런 쪽이 다 전면. 예, 흔히 뭐 얘기하는 화개장터, 막 뭐 피악골 이런 쪽들이 다 전면이에요. 그 앞에서 이제 벌어지는 막또 도시가 이제 뭐저그 도시가 뭐 어디예요? 전라도 뭐 하여튼 뭐 그런 곳을 이제 유치를 하는 거죠. 예. 지리산 피악골이 그게 어디에 있나? 지리산 피악골이 어, 지리산 구례지 구례 참 제가 구례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구례 예, 구례지요 구례 구례죠. 네. 그래서 어, 지리산 이제 피하고 구례 그런 전면이니까 앞에 큰 산이 큰 안에 큰 도시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큰 도시가 이제 예, 형성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뭐야 어, 어느 곳이 전면이냐가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곳이 전면이냐까지 어느 곳이 전면이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성신에도
앞뒤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산에도 앞뒤가 있다. 예,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토지를 살 때 산의 전면을 사셔야죠. 여러분들 토지를 살 때 이렇게 유정하게 이렇게 유정하게 유정하게 이렇게 유정하지요. 형사가 급하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경사가 급하지 않지. 또 이런 식으로. 경사가 급하지 않기. 급하지 않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이런 데는 급하지도 않고 아주. 근데 이렇게 이게 많다는 것은 이미 아주 용맥이 천천히 내려왔다는 거죠. 예. 근데 막 산을 여러분들이 봤는데 아주 막 이런 식으로 급격해요. 그냥, 그냥. 후면이죠. 후면. 예. 반드시 산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렇게 앞뒤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우연히 산을 살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유정하고 이렇게 전면에 해당되는 쪽에 흔히 요즘에 송이철이잖아요. 이런데 당연히 송이도 많이 붙어요. 이런데 이렇게 경사가 붙으면 뭐 좋은 약초도 잘 자라기 힘들어요. 예, 짐승들도 살기 힘들고 모든 동식물이 살기가 힘들지. 모든 동식물들이 살기가 힘들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미 왜 성신에서 앞뒤를 따져야 되느냐, 성신에서 앞뒤를 따져야 되느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현대 부동산에서도 반드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에 부동산 산을 사서 어떻게 해요?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잖아요. 성신의 안면을 사야 편하죠. 성신의 안면을 사야. 경사가 급하지 않은 곳, 용맥이 넉넉하고 수려한 곳을 사야 좋죠. 상당히 생각보다도 모든 산에 앞뒤가 있다라는 거. 용의 배면 이거 중요한 부분. 또 성신에는 유정한 거와 무정한 것이 있어요. 성신에는 유정과 무정이 있다라는 거. 성신에서는 유정한 거와 무정이 있어요. 어떤 것이 유정하고 어떤 게 무정한 것이냐는 거죠. 어떤 게. 유정은 뭐냐면 성신이 유정하다는 것은 중심이 되는 성신의 좌우를 다른 성신이 적당한 높이와 규모로 질서와 아름다운 모습으로 둘러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정하다는 것은 이거지요. 유정하다는 것은 이미 산 자체가 내려오는 게 굉장히 이렇게 좀 완만한데 산 자체가 이렇게 완만한 형태를 띄우는데 어떻게 해요? 좌우를 다른 성신이 적당한 높이로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감싸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서도 다른 성신들이 적당한 높이로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있어요. 무정하다는 것은요. 좌우에 있는 다른 성신이 흡사 등을 돌리도 질서가 없이 흉한 모습이에요. 무정하다는 모습을 사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
산이 이렇게 이제 내려온다면요. 이것도 이런 산들이 이렇게 감싸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가버려요. 이렇게. 이런 데서 나오는 하나의 지각이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가버려요. 옆으로. 그냥. 전혀 이렇게 싸주질 않지. 옆으로 그냥 새는 모습. 그냥 등을 들리고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그냥 쭉 뻗어 있어요. 이건 이제 등을 돌렸다게 이렇게. 반대로 그냥. 이미 어떻게 여기서 나온 것이 그냥 이렇게 해서 다른 쪽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무정한 거예요. 이거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질서가 없이 흉한 모습을 연출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116쪽에서 보면 유정과 무정인데 유정은 좌우의 호사가 질서정연하죠. 좌우에 이 좌측과 우측의 호사가 이거 산을 이제 가운데 산을 이렇게 호위해주는 사가 질서적으로 또한 또 이 앞쪽은 또 전면은 아주 수려하지요. 수려 청출하고 온후하고 안정감이 있는 것이고 무정이라는 것은 막 거칠어요. 내려오는 것이 좀 급하게 내려오죠. 이렇게 급하게 급하게 내리고 막 내려오다 보니까 막 급하니까 이런데도 막 깨져 있죠. 막 함몰이 되고 막 산이 급하다 보면 이런데 막 산이 이렇게 뭐요 산사태도 막 이렇게 나는단 말이에요. 함몰돼 있고 호사가 있어도 등을 돌려요. 이거 호사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등 들고 가버려요. 이게 호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냥 등 들고 가버려요. 옆으로. 답답하게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옥수경에서 이제 말하기를 사람에게 뒤와 앞이 있듯이 배면이 있듯이 땅도 그러하니 모름지기 자상히 할 것이다. 이제 용의 배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또 오공이라는 분들이 뭐 흔히 얘기하면 오경란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상당히 많아요. 근데 오공 했을 때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진암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오공이 오경란 선생을 얘기할 거예요. 무릇 크고 작은 산령과 산의 지각은 산령은 용이죠. 산의 지각은 다 배면에 있어 앞뒤가 있어서 안분입택은 어떻게 해요? 집을 짓고 상수를 만들 곳을 안분입택이죠. 앞쪽에 면쪽에 벽이 있는 것은 면쪽에 쓸 수 있는 것이므로 사람의 재물이나 흥황을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고로 110의 배면을 분별하는 것은 아주 술사로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곳에서 한 번의 실수는 만사를 전혀 쓸모없이 만드는 거예요. 명심해요. 우리가 좋은 여러분들도 부동산 학과이기 때문에 누가 뭐 산이 뭐 쌉니다. 뭐 어디가 뭐 가깝습니다. 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가깝습니다. 별별 얘기를 해도요. 일단 우리가 가봐야 돼요. 가봐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눈으로 보고 이게 전면이냐 후면이냐 개발할 수 있는 땅이냐 개발할 수 없는 땅이냐를 살피는 문제라는 얘기죠. 면한 곳은 어떻게 해요? 편안하기 때문에 경사도도 완만하기 때문에 야산의 형태를 띄고 내리기 때문에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아무리 산이 싸면 뭐예요? 뭐 산 한 평에 뭐 500원 줄게, 1000원 줄게 뭐예요? 그냥 뭐 태백산맥 꼭대기에 있으면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어디다 갖다 써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산, 면한면이 산이 주로 야산의 형태로 내려오고 사람이 살기에 편하고 또 물도 급함 이렇게
경사가 급하면 그냥 비가 오면 물이 쫙 빠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비가 올 때 어떻게 비의 피해를 볼, 침수에 피해도 오고 산사태 피해도 올 수 있어요. 배 앞면은, 후면은. 근데 앞면은 그렇지 않지요. 경사도가 낮으니까 비가 와도 물의 흐름이 좀 어떻게 그렇게 급하지 않고 또 물들이 또 모여있는 연못, 그러니까 소가 많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산도 잘, 어,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지요. 이것을 반드시 따져야 돼요. 요즘에 따지는 법은 여러분들 굳이 가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부동산 학과니까 뭐를 보고 판단하면 돼요? 등고선 보고 판단하면 되죠. 산의 등고선 보면. 산도를 보면 이렇게 등고선이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고선이 그려요. 이거 언제면 이 끝부분에서 끝부분 연결하면 이 용입니다. 끝부분에서 끝부분 연결하면 용이에요. 제가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몰라요. 그래서 이 경사도가 얼마큼인가 잘 몰라요. 이 등고선이 있으면요. 등고선에 어떻게 등고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정중앙이에요. 이 정중앙을 잡고 이 밑에 있는 등고선 있잖아요. 이 정중앙 연결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는 조금 급했네요. 근데 여기에는 등고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등고선이 이렇게 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연결돼요.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산이 갈지자 형태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은 굉장히 경사도가 완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등고선을 어떤 산들을 보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연결해 보면 막 이래요. 경사도가 굉장히 세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 용이라는 것을 요즘에는 등고선 보고도 찾기도 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금방 찾을 거예요. 저는 사실 군대에서 행정병 쪽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행정병이 아니라 기행병이죠. 폭발을 처리반을 일했기 때문에 산을 그렇게 뭐 군대에서 많이 타거나 독도법을 익히지 못했고 사회에 나와서 이제 이 풍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산도를 가지고 길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동거선을 보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지도에 나와 있는 등고선 이런 등고선 잘 이용하세요. 등고선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돼 굉장히 완만해지죠. 예. 이거는 뭐 거의 뭐 엄청난 뭐 정말 이게 틀림없이 이건 산의 배예요. 배 뒷면. 이 정도 갈지자로 이렇게 내려오면 산의 전면이죠. 예. 등고선이 이렇게 연결되면 이게 전면이에요. 전면. 예.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데 이렇게 틀림없이 이렇게 그려져요. 굽어지는데 이렇게 그려져요. 이걸 연결을 이렇게 시켜보면 됩니다. 연결을 시켜보면 돼요. 아주 유정하고 무정한 것을 우리가 잘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음남장당 뭐 재성명묘라고 쓰는데 그냥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보면 뭐 이게 나중에 관기금융할 때 필요한 건데 제가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좀 넣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산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이제 있습니다. 118페이지 이제 봉유와 학설을 할 거예요. 봉유와 학설. 봉유와 학설. 이 봉유와 학설은 우리가 어디서 했냐면요. 과엽에서 이미 한번 다루고 나갔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봉유와 학설을 보게 되면
흔히 풍수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구름을 지나서, 다음 언덕을 지나서 틀림없이 좋은 땅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흔히 이 봉유가 있는 땅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에, 그 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 뒤편이 봉유가 있지. 봉유가 있지. 봉유란 말 들으시 예, 어떻게 해요? 봉이라는 것은 꿀벌봉이에요. 벌봉. 벌의 요 허리와 같은 것을 봉이라고 하고, 학슬은 학의 무릎과 같은 것을 학슬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118페이지 볼까요? 봉유와 학슬. 봉유와 학슬은 용이 과엽을 하고 도도 입수전에 붙은 것으로, 봉유와 학슬이 보인다면 반드시 결혼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도도 입수라는 걸 이제 잘, 뭐, 참 이해를 이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봉유와 학슬이라는 것은 용이 이제 용이 이렇게 과엽을 해요. 이렇게 과엽을 하잖아요. 과엽을 이렇게 하는데, 과엽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 이게 혈장이 생기면은 혈장 위에 이렇게 둥그렇게 좀 불긋한 부분이 그 도도라게 해요. 도도. 도도 입수정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입수정에 이렇게 유론, 유론 형태, 유론 형태, 유론 형태 이런 걸 이제 보이는 것을 봉유 이렇게 봉유 학설이라고 해요. 벌의 허리처럼 잘록하고 허리처럼 잘록하지 봉유 그림이 있습니다. 학의 무릎처럼 붉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퉁하니. 이것은 산 위에서 본 겁니다. 이건 볼 수가 있어요. 왜요? 내가 그 자리를 가면서 그 밑부분을 잘 보면 양옆으로 툭 불긋했다가 쏙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죠. 이건 아주 작은 부분이니까 지엽적인 부분. 과엽초에서 지엽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보이죠. 아니면은 과엽초니까 이 위에서 본다고 하면 이 밑에 상황이 보이죠. 또 여기서 본다면 또 이 밑에 상황이 보이니까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주로 대열을 결하기 전에 반드시 붙는 겁니다. 실제 대원군이 자기 아버지 남영균 산소를 충남 홍성에 있는 가야산 자락에 쓸 때 그때 그 대원군을 이제 그쪽으로 이끌었던 풍수사가 이 봉유 학설을 설명을 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탑자리 절자리는 자그마한 암자절이 있었어요. 절자리는 굉장히 좋은 명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쓰게 됐던 거죠. 여러분들하고 이제 답산을 해보면 참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요, 이 뒤편의 땅이 굉장히 옛날에는 막 이게 이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대원군 아버지 남영근 산소 명당이라고 막 그냥 TV에서도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입으로 또 소문이 나고 심지어 영화로도 만들어지니까 이 뒤편에 있는 땅이 굉장히 비싸졌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봉유학설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이렇게 실제는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었거든요. 이용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죠. 봉유학설 이렇게 되는 이쪽에 있는 분들 주로 이쪽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나 있거든요. 여기 이쪽으로 그냥 개발을 해버렸어요. 그냥 파헤쳐버렸어요. 근데 이쪽은 아직도 이제 밤나무가 그냥 심어 있어서 보이는데 그래서 이게 훼손이 됐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옛날에 현장 공부로서 아주 보기가 좋은 곳이었는데
지금은 훼손이 돼서 참, 뭐, 하지만은, 에, 여기 아니고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혹시 현장 공부를 한다면 보여줄 것이 뭐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특히 유명하고, 또 확실하게 보여서 그렇지, 확실하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예, 큰 혈이 생기기 전에 이게 반드시 보인다. 대형군 아버지 이제 다이아몬드 산수에서 이걸 봤다. 저도 뭐 수십 번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훼손된 게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훼손이 됐습니다. 개발이라는 게 뭔지. 근데 뭐, 내 땅이니까 나도 뭐 그쪽에 도로가 나 있고, 거기가 산 중입으로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니까 개발하고 싶겠지요. 뭐, 가만히 남고 싶겠습니까? 내 개인 땅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대원군의 후손 측에서 그 땅을 이제 이렇게 사들였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씨 조선의 왕과 자손들이 아주 지리멸멸해져가지고 그럴 힘이 없는 게 문제죠. 어떻게 보면 전주 이씨 종친회에서 사들여 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예. 어쨌든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제 복리학설 양윤숭 선생은 뭐라고 하냐면, 양윤숭이라는 분은 누구예요? 당나라 때 아주 유명한 풍수사죠. 풍수에서의 중시족격에 해당되죠. 곽박이라는 사람을, 예, 그러니까 위진 시대 곽박을 풍수의 시조라고 하면, 양윤선은 당나라 때 사람, 당나라 현종 때 사람입니다. 풍수의 중시주라고 하지. 당대 같이 이제 활약했던 분 중에서 일행이라는, 장일행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지요. 장일행. 아주 장일행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음양 오행에 관련된 음양 이기에 능통한 사람인데, 단 하나 안타깝게도 그분의 이름에 굉장히 훼손이 되게 멸망경이라는 가짜 위서 풍수책을 이제 저작을 해서 막 뿌렸던 것이 그 사람의 훈결입니다. 양유승 씨가 본인의 책 청랑오에서 이거를 아주 정면으로 비판을 합니다. 장일행이 어떻게 해요? 오행을 전도하고 음양을 거꾸로 엎어서 막 이렇게 만들었다, 막 이렇게 써요. 옛날에 이 술사들이 또 옛날에 이런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 풍수나 음양 오행을 한다는 게 수학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뭐 어떤 뭐 과학자 비슷하기도 하고 인문학자 비슷하기도 한데, 그게 어떠한 특별한 하여튼 옛날로서는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잘 전해주고 싶지가 않았겠지요. 뭐 어쨌든 간에 그 당나라 때 양유중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봉요학설은 용이 성하고자, 이때 성이라는 것은 이룬다는 거예요. 용이 성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용이 성이라는 것은 용이 완벽하게 이제 뭐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다. 고로 이러한 모습이 보이면 용이 결작함을 알리는 것이다. 그때는 반드시 그 근방에서 혀를 찾아라. 혈장이라는 것은 혀를 찾아라. 다만 봉유학설이 최익이 가장 귀하기는 하나 풍치를 입는 것을 꺼린다 했기 때문에, 풍치는 것은 바람에, 봉유학설이 아주 가장 중요한데, 바람이 막 양옆에서 부는 것을 꺼려요. 그러니까 봉유학설 옆에도 반드시 이걸 막아주는 어떠한 산이 존재해야 돼요. 특히 영사, 송사가 있으면 아주 더 좋겠지요.
근데 대연군 아버지 남영군 산수 쪽에 가면 영송산은 아니어도 영송산은 아니도 양쪽에서 어쨌든 산이 막아주는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산이 양쪽 산이 자천령 우백호가 있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봉인은 벌의 허리처럼 잘록하게 나눠진 곳으로 충남, 추남이라고 써있네. 충남입니다. 덕산면, 가야산, 남양군, 대형군의 부예요. 위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학슬은 학의 다리처럼 아주 좀 약간 길어서 붉어져 있는 것으로 봉인은 확실하게 잘 보이는데 학슬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근데 사실 봉유보다도 학슬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봉유는 아주 생긴 모습이 거의 뭐 이렇게 뚜렷하니까 아주 그냥 사람들이 잘 보고 또 선전이 잘 되는데 학슬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는 과엽처가 잘 형성이 돼 있으면 이 학슬은 우리가 많이 있어요. 학슬은. 학설은 많이 있어요.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확실을 보기가 힘들어요. 확실이라는 것은 확연히 눈에 띈다고 하는 것은 대기는 형체가 모호하여 분간이 어렵다는 말과 상충이 된다. 오히려 속이는 잘 보이고 잘 통하는 모빌이 너무 사에 집착하면 남아보고 숨을 붙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봉유 학설만 막 또 찾아다녀요. 실제로는. 그래서 또 여기에 또 속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봉유 학설이 있어도요. 양쪽에서 바람을 막아주는 공업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간과하고 그냥 그 협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에만 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확실히 잘 보이는 것은 위험하지요. 확실히. 이렇게 여성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말씀드리면 미안합니다. 화장을 짙게 하면 확실히 잘 보여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확실히 잘 보인다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할까 합니다. 풍수학회는 이제 7주차가 끝나고, 이제 8주차는 이제 우리가 시험입니다. 8주차는 시험이에요. 8주차는 이제 시험인데, 저희 시험은 뭐, 저번 학기에도 그랬지만은 좀 어렵게 안 내요. 좀 어렵게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8주차 시험으로 냈습니다. 물론 8주차는 제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걸 해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리기는 하겠지만은 8주차는 중간고사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어떤 문제냐면 현재 아주 비약적인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발전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실제는 수원, 용인, 이쪽 평택, 천안, 뭐 청주, 오성, 뭐 이런 지방이에요. 그런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에 흘러가는 이제 용맥이 한남 금북정맥, 한남정맥, 금북정맥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공부했듯이 한남 금북정맥, 한남정맥, 금북정맥의 명칭의 의미예요.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느냐. 또 한남 금북정맥의 용의 출발지와 진행지, 또뭐 한남정맥의 용의 출발지와 진행지, 금북정맥의 용의 출발지와 진행지, 또 끝나는 또 그런 용들의 끝나는 지점과 위치를 현대적인 도, 군, 면으로 이것을 구분하셔 갖고
비포용지 한 장 분량의 레포트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작성을 하시는데요. 반드시 레포트 형식을 따야 돼요. 레포트 형식. 레포트 형식이라는 것은 위에 제목이 써지고 우측 하단에는 하단 6초 하단에는 학번과 학과와 이름이 써져야 되고 그 밑에 부분에는 풍수학계론 어떤 교수학의 이름을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게 레포트 형식이에요. 레포트 형식인데 큰 글자는 12포인트, 큰 글자, 그러니까 제목이 되는 글자는 11포인트, 작은 글자는 11포인트, 11포인트로 써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시험 기간은 한번 찾아볼까요? 아마 다음 주 시험 기간이 26일부터가 아마 시험이 시작될 겁니다. 26일부터 시험이 아니 26일까지죠. 26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19일부터 여러분들이 25일 사이에 이걸 제출해서 내시면 돼요. 그리고 26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아마 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학교에서 2주차부터는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비대면 수업을 하고 후반기에는 이제 대면 수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풍수 지리는 제가 알기에 시작하는 시간이 다시 알아봐야겠지만 8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8시부터 10시 사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시간도 조정을 서로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아마 소통을 할 겁니다. 개별적으로 전화도 해서 소통도 할 테고,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이제 단체통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쪽하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대면 수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대면 수업 하면 훨씬 더 재미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굳이 들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람들도 와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제가 생각보다도 입심이 좋고 아는 것도 많고 나이가 63 먹을 때까지 한 길만 풍수와 음양오행, 동양에 관련된 이런 것에서만 제가 맴돌았던 사람입니다. 동양 철학에 관련돼서. 동양 철학을 사실 전공을 하면서 그 안에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풍수를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풍수학으로서 제가 석사는 풍수로 이제 특하지 않았죠. 석사는 재밌게도 제가 동아시아의 어떤 점술과 무술, 그러니까 이론 관계를 또 석사를 썼고, 박사는 제가 풍수로서 박사를 썼어요. 동서사택에서의 비부적 방안에서 괴테 색깔론을 그려드려서 색깔로서 현대 양택풍수, 그러니까 양택풍수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부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양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풍수 외에 다른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아주 재밌게 진행을 여러분들하고 해드리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또
막 사진도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고, 풍수에 관련돼서 또, 또 여러분들한테 또 이 캠코더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또 홍콩 지방의 또 묘한 또 풍수하고 연결된 것을 또 촬영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비된 대면 수업에 만족을 하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이제 7주차 수업은 끝나고 8주차는 중간고사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중간고사 과제는 8주차를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 보시면 보일 거예요. 그 8월 19일에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니까 그때 보시면 8주차는 한남 국묵정맥과 한남정맥과 국묵정맥의 명칭의 의미와 그리고 용의 출발지와 진행지 또 끝나는 지점의 위치를 도와 군과 면으로 구분해서 비포용지 한 장 분량이니까 많지 않습니다. 비포용지 한 장 분량에 반드시 네포트 형식으로 제출하라고 아마 8주차에 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해서 기한 내에 잘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다 학점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출석 기간을 좀 엄수해서 출석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좋은 성적을 주고 싶어도 출석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조금 잘 따져서 여러분들이 좀 최대한으로 출석 기한을 좀 준수하고 과제나 여러분들 그 퀴즈 문제를 여러분들 좀 성의 있게 좀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왕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들어와서 나는 이것을 별로 듣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 돼서 학점을 딴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이것을 알아서 해댈 거는 없습니다. 먹어서 독이 될 것 같으면 아예 학교에서 만들지도 해댈 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형태들은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석하시고 좀 푸시고 그래갖고 성적도 뭐좀 2학년 A플 다 맞는 게 좋지요. 저는 여러분들 성적을 잘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다 A플 주고 싶어요. 그런데 출석이 안 되면 그게 막혀버리면 곤란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 그런데 이번 이제 학기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출석이 안 되는 일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번에 걸쳐서 연장을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출석을 엄수하시고 8주차는 중간고사로 대체됩니다. 제가 그것을 올려놓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금방 7주차 여러분들 강의 듣자마자 8주차 열람할 수 있도록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이거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여러분들 뭐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뭐 한남 군북정맥 뭐 지나가는 거 뻔하지요. 한남 정맥 지나가는 거 뻔하고 금북정맥 지나가는 거 도와 군과 면이 뭐 훤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책을 찾아보시든 인터넷 검색을 하시든 아니면 뭐 대동여지도의 전도를 또 보시든 그래서 좀 성의 있게 이번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고 7주차 수업은 보사학기로 7주차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 8주차는 우리가 시험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항절기예요. 저도 약간 목소리가 탁하지요. 약간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 좀 먹고 생강차도 마시고 하는데,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대면 수업 때 건강한 수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